초범이면 집행유예 받고, 그 다음에 뭐 실형을 받아도 1년 6개월 정도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중범죄라고 인식을 못했던 거죠. 사실 법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형량 자체가 낮지가 않거든요. 다 어떤 뭐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판사들이 그렇게 형량을 때리지 않으니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냥 뭐 반성문 좀 쓰거나 아니면 뭐 어디 여성단체에 뭐 후원을 한 게 이제 알려지거나 하면 그냥 뭐 쉽게 감형되고 집행유예 받고. 그게 현실에 있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경찰이나 검찰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여성들이 혹은 여성단체가 증거를 가지고 가도 법원에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법이 있어도 사실은 사법부에서 제대로 이것이 판단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될 때 결국은 가해자들한테 그냥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사실은 별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즉 사회적으로 볼 때 용인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보도가 나간 뒤 한 2019년 말쯤부터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 범죄를 알려야 되겠다. 이걸 좀 공론화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 트위터에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고요. N번방을 처벌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고, 뭐 그게 결국에는 이 문제를 우리가 나서야겠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변하겠다.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라고 해서 리셋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근데 또 보니까 리셋도 어떤 뭐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에 나섰을까라고 이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놀라운 과정이었어요. 그런 걸 지켜보는 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저희는 직업도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리셋은 텔레그램 내에 있는 성착취 단체방들을 신고하는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N번방 사건 이후에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트위터에 공고글이 올라왔을 때 지원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위치에 놓일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연대하지 않으면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정말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리셋 분들이 이 국회 입법 청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려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 중형 선고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제도적 그런 보완책을 정치권에 전달을 하자. 2020년 해가 바뀌면서 국민동의청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공론화를 시키고, 그리고 10만 명의 서명을 이제 받아서 청원을 성립을 시켰고요. 당시 굉장히 좀 전국이 역동적일 때였어요. 뭐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 공수처 개정안이 출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수처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검찰에서 경찰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컸고 했었을 때였는데 그거를 이제 다 제치고 그게 이제 국회 청원에서 첫 1호로 인원수를 달성했던 그런 청원이 돼서 실제로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기는 했지만 그때도 과연 이게 뭐냐, 뭐길래 이게 국민청원 1호 법안이냐. 당시에 이제 법사위에서 회의록을 확인을 해보면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N번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분들이 계셨고, 젊은이들은 다 이런 성착취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본인 딴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저희가 했던 거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반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그런 청원이었는데, 저희의 청원은 사실상 다뤄지지 않고 묵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초에 이제 공론화가 성공이 되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의 운영자 조모 씨와 경찰은 박사로 이름을 알린 조모 씨를 포함해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잡히고 다음 날인가 제가 토요일 당직자여서 회사에서 이제 혼자 근무를 하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그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보고를 했을 때는 그 국민청원에 응답을 해야 되는 20만 명이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보고를 하고 그래 이 기사를 쓰자라고 해서 피드백을 받고 보니까 2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쓰고 올렸는데 이미 30만이 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10만이 늘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기사를 출고를 했는데 점심 때 오전, 제 기억에 이제 오전에서 점심 때 넘어갈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미 한 35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날 하루에 80만 가고 100만 가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청원이 그런 속도로 늘어나는 거를 처음 봤고 8시 반쯤 200만 명의 동의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청원인은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음란 영상을 찍게 하는 등 타인의 수치심을 가볍게 여겼다며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2월) 그리고 조주빈 검거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고 청와대에 올랐던 국민청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청원이거든요.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주빈은 1시간 전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빈이 검거됐으면 이제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큰 범죄자가 잡히고 나면 사건이 해결됐다고 보는 인식이 강한데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는 조주빈이 잡힌 뒤에 시민들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처벌, 이 문제를 더 강하게 우리 사회가 다뤄야 한다라는 목소리, 그게 결국엔 조주빈 그 이전에 이 범죄를 대했던 방식과 똑같이 우리 사회가 이 범죄를 대할 수 없게 됐던 힘이었던 거죠.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나 상습 범죄는 가중 처벌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은 나서서 소수자 약자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수많은 인권과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지고 개정돼 왔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생길 때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저항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여자들 어디 쳐다도 못 보겠네. 가정폭력 특별법 더 했어요. 마누라, 집에 있는 마누라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무슨 국가가 관리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온갖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걸 뚫고 해냈죠. 그래서 시민들의 각성과 연대, 그 목소리 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N번방과 관련된 여러 법이 개정된 것도 그런 국민적 힘이고 국민들의 힘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법들, 즉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위한 법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What the hell is going on? The dust has only just begun to fall. Crop circles in the carpet, sinking feeling. Spin me round again and rub my eyes. This can't be happening when busy streets a mess with people would stop to hold their hands.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사한테 연락한 이유가 문제는 뭐냐면 모든 범죄자를 처벌한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잡힙니다. 경찰이 반드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도 반드시 잡는다. 박사방, N번방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의 커다란 벽을 넘어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그 문제에 있었어서 아,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요즘 10대 세상이 어때? 어디로 가려고 10대, 20대들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거기 모여서 왜 그들 그러고 있어? 기성세대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한국 사회 해만 지면 룸사롱에 네온사인이 들어오고 접대 산업의 규모가 얼마다, 성매매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모두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이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동안 굉장히 이상한 것을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풍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이 범죄의 토양이 아닌가. So at Human Rights Watch, we had already been following the issue of women's rights in South Korea for a bunch of years. I think I was very, very shocked by that case. My name's Heather Barr. I'm the Associate Women's Rights Director at Human Rights Watch.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적 발전에 비해 성평등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The first is that in South Korea, you see so many examples of spy cameras being used in places like public toilets, changing rooms, even hotel rooms. And this is something that is much more unusual in most other countries. The second thing, which I think relates to that, is that there's a whole system in South Korea where people can actually earn money from this footage.
So if people have a chance to earn money, they know that the chances of being caught are very low. They know that if they are caught, their punishment won't be very severe. It creates an industry in a way, and that's very, very harmful to women.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빠진 부분은 불법 촬영물의 소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뿌리 깊은 성불평등을 바꾸는 등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I mean, I would hop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hen something like the Nth Room happens, of course you look at, investigating and arresting and prosecuting people, but it should also prompt a much deeper reflection on, is there something about society which has allowed this to happen? 안 끝났죠. 안 끝난 사건이고요. 저희가 그 보도를 한 이후에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채팅으로 많이들 넘어가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 그나마 저희가 본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거고 전혀 모니터링 되지 않는 형태의 범죄들이 여전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죠. 작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는 한 2년이 지났는데 어떤 피해자분이 새벽에 되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기자님 저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내가 N번방 피해자인 거 안 것 같다. 그래서 나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울고 그 피해자도 울고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피해자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첫 취재를 하고 2년 뒤에 그거를 느끼면서 되게 뭔가 그냥 되게 작게 변한 거에만 너무 기뻐하고 그거에 되게 안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고 또 여전히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100년 후인 2122년,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떤가요? 100년 후의 세상에서는 정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저 먼 지평에 있기를. 그 세상이 불안감이나 공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100년 전 비슷한 이런 사건을 겪었던 피해자들, 그리고 같이 연대했던 시민들의 그 연대의 힘 덕분에 그런 세상이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년 후에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울컥하고 뭔가 울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별탈 없이 잘 지냈으면 바라고, 그리고 100년 전에 지금 제가 이런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100년 후에 당신의 삶에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그래서 당신의 일상이 조금 더 안전해졌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00년 뒤에 좀 일상이 안전하실까요?